자, 이까지 문제 제기를 하고 주제 좀 바꿔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이 단독 보도입니까? 아니면 취재 내용을 이제 국민들에게 처음 알렸습니까? 강희구 전 부속실장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국무회의 회의록 초안 작성을 했다, 말았다. 자, 한덕수가 사후에 사인을 했는데 금난 있고 불법이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뒤에 폐기를 해버렸다라고 이제 하면 일단 한덕수의 범죄 사실은 뭐가 됩니까? 윤석열은 불법으로 계엄을 한 것이 맞고 한덕수가 그러면 거기에 사인을 했다. 김용현도 함께 사인했다. 이거 어떻게 지금 해석하면 됩니까? 그 일단은 이제 그 내란죄의 주요 임무 종사자의 피의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저지른 1, 2, 3 비상계엄 내란이라는 그 범죄의 그 수괴인데 수괴의 지시에 의해서 어쨌든 한덕수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그런 국무회의 개최 등을 하지 않고 그런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발표에 가담을 한 건데 그걸 사후적으로 문서로 그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사후적인 조작을 한 거죠. 범죄를 어떻게 보면 은폐하기 위한 그 조작이에요. 범죄 은폐행위예요, 이게. 네. 이거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기보다는 내란 및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 혐의에 이제 새로운 범죄 사실들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한덕수는 지금까지 매우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따라간 것처럼 했는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라는 것을 알고 윤석열이 작성하라고 지시를 하고 그 작성을 하라고 한 그 합법적인 서류에 대해서 사후에 사인을 하고 이걸 폐기를 시켰지 않습니까? 자, 이제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도 단서가 붙어야 되죠. 왜냐하면 제가 자영 또 여사한테 지금 고소를 당했기 때문에 단서는 의혹이다라고 이제 단서는 달겠습니다. 네, 일단 보도가 됐으니까. 보도를 근거로. 저뿐만 아니고 다른 분도 좀 고소가 많이 됐다고. 그거는 또 한덕수한테 직접 고소를 당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집단으로 우리는 저도 그거 지금 변론해드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자, 그러면 한덕수가 지금까지 본인은 소극적인 행위, 오히려 지금 비상계엄을 막았다라고 했는데 불법 공문서 조작에 사인까지 했다는 것이 진실로 드러나면 일단 본인이 해명부터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고 해명을 하지 않는다면 본인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것인데 자, 한덕수가 지금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글쎄요. 일단은 그 강희구 부소실장하고 한덕수 당시 총리하고 계엄 이틀 후에 서로 긴밀한 통화를 했잖아요. 그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추궁을 해보니까 이 사실이 사후에 작성한 게 드러났으니까 일단은 드러난 정황으로만 볼 때 한덕수 총리는 방임, 방조, 공조, 협력 이런 역할을 했던 거지 전혀 절벽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날 호출을 당해서 처음으로 그 사실을 접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예. 이게 정확한 그 보도 내용이 뭐냐면은 그 이제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법조인이니까 이런 비상계엄 이런 중대한 그 대통령의 행위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런 국무위원들의 부서 이제 서명 날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런데 그때까지는 서명 날인이 된 국무회의 문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부랴부랴 만들자 해서 부속실장이 그걸 만들어 가지고 국무총리하고 이게 비상계엄이니까 그 건의자가 이제 국방부 장관이 돼야 되니까 그 두 명의 서명 날인란을 만들어서 사후적으로 거기에 이제 서명 날인을 해달라 해서 했는데 한덕수는 항상 김앤장한테 물어보거든요. 네. 김앤장에 근무도 했지만 김앤장하고 워낙에 그런 그 본인을 위해서 상의를 많이 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김앤장 변호사들하고. 뭐 저도 김앤장하고 워낙 잘 알기 때문에 또 이제 그래서 이제 여러 상의를 해보니까 아, 이것 자체가 새로운 범죄가 될 수 있다. 사후적으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처음에 합법적인 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처음에 만들어진 문서 자체가 위헌이고 무효예요. 부서가 안 돼 있는. 그러니까 뭔가
기명 날인이 된 제대로 된 거를 만들자는 이제 은폐 공작이 있었고 거기에 사인을 했는데 아 이게 새로운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다 해서 이거 안 돼 없는 걸로 해 이제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나눠서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공표할 때 그 행위를 문서로 남기지 않았다. 이것도 불법이 명확한 거죠. 위헌이죠. 자 그것을 김주현 민정수석이 이제 발견하고 추후에 다시 만들자. 그러니까 요까지는 지난 헌법재판소에서 예. 그 윤석열이를 파면 결정한 결정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예, 문서화된 그게 조치가 없었다. 자, 여기까지. 두 번째 그러면 문서를 다시 사인을 했다 만들어서 이것은 지금 범죄가 명확합니까? 이것도 사인을 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사후적으로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그거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다 이제 결정을 했잖아요. 예. 확정을. 예. 그런 범죄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문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것도 범죄의 부수적 행위고 위헌 불법이다 이거죠. 더불어서 윤석열은 그 계엄 선포를 함에 있어서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잖아요. 국회에 문서로 통고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아니하였고 말씀하신 대로 이게 큰 일이 날 것 같으니까 사후에 이걸 또 서명 날인을 국무위원들을 받고 문서를 회의록을 작성했다고 하는 거는 자기들의 그 어떤 그 치부와 허점을 다시 그 보완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행위로 봐야 되기 때문에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고는 저는 한덕수 총리가 여러 차례 그 국회에 와서도 그랬고 그 다 기억하실 겁니다. 국회에 와서도 그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이 비상계엄이 또 국무회의 절차가 합헌적이었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실체적으로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한다. 네. 기억도 안 하시잖아요. 예. 그게 말하는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다. 이게 그런 문서화된 게 제대로 없었다. 그리고 총리나 국방부 장관의 기명 날인이 없었다. 그때는 그 사람은 다 알고 있었던 거죠. 뒤늦게 부랴부랴 민정수석이 만들어야 된다 해서 부속실장이 연락 오고 내가 사인했는데 이거 안 되겠다 해서 또 이거 무효화 시켰다 하는 건 머리에 다 있는데 그걸 들고 그렇게 애매하게 자기는 죄 없는 것처럼. 그래서 자기는 거기 가담 안 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그 위선적인 모습 국민 여러분 제대로 알고 이 사람도 당연히 내란 사건과 관련된 책임을 법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런 정도 충분히 알 수 있을 여기서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뭐 반드시 이 수사 내용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우리 국민들 다 기억하시는 게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최상목 부총리 가 받은 쪽지, 소위 쪽지라는 문건. 그 최상목 총리가 받은 거는 전단위가 만들었던 국보입법회의하고 똑같은 비상입법회의를 만든다.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짜고 해라. 이런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도 문건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제 이걸 한덕수는 어떤 내용을 받았으며 그리고 최상목이는 그리고 그 문건을 국무위원들한테 어떻게 전달했으며 이거를 밝히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부연하자면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드리면 그렇게 이제 사후에 문건을 만들고 이제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았으면서도 이것이 또 문제가 될까봐 그걸 또 폐기를 했다는 게 또 문제가 되는 거죠. 폐기를 해버렸잖아요. 왜 폐기를 시켰을까요? 사인을 하지 말지. 그럼 사인까지 해놓고 그 대통령이 총리한테 그건 자유롭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라고 하니까 한 총리가 폐기를 한 것이 이것이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순간에는 윤석열이 불법적으로 계엄을 했는데 사인까지 해줬다가 아 이거 안 되겠습니다. 큰일 나겠습니다. 또 다른 논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서 폐기를 한 거라고. 그때는 이제 본인이 윤석열의 생각을 거역하고 나 폐기시켜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폐기시켰다는 거 아니면 자기만 살겠다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아니 그렇게 안 보고 어떻게 봅니까? 그걸 자기 살겠다고 이걸 폐기시켜버렸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면
진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비상계엄을 발령한다. 그러면 막 이게 사인하고 할 경황도 없고 이럴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빨리 발표하고 그리고 사후적으로 문서를 만드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당화될 수 있죠. 예. 그런데 이거는 애시당초 위헌 불법인 비상계엄이라는 거를 한덕수가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이 사인해 주세요 했는데 처음에는 그냥 덜렁했는데 김현장에도 물어보고 어디 뭐 김현장 아니라도 자기 법조인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당신 큰일을 안다. 그리고 본인도 서울법대 나왔어요. 법을 잘 아세요, 그분은. 네. 예, 한덕수 총리 자체가 법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는 분입니다. 평생을 또 법을 집행한 공무원이고. 예, 그러니까 일단은 사인을 했는데 그때는 별 깊게 생각을 못하고 이거 큰일 나겠네. 사인한 것 자체가 본인의 명백한 이 계엄 내란에 가담했다는 명백한 물증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이거 찢어야 돼 하니까 윤석열이가 만약에 진짜로 리더십이 있었다면 당신 그거 따라와. 전두환이 같으면 그랬을 텐데 그 정도 배짱은 없으니까 윤석열이가 그랬다는 거잖아요. 저도 보도를 보니까 아니 사후적으로 하는 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그래?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랬는데도 한덕수는 저항했다. 지가 살아야 되거든. 지가 살아야 된다. 아니, 저항이라기보다는 지가 살기 위해서 무조건 그건 없애야 되는 거야. 아니, 없애지 않고 예를 들어서 김기현 수석이 그대로 가지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부속실에 그걸 남겨놓고. 근데 본인 딴에는 이제 사인한 거 그거 자체를 이제 무효화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없애달라 찢어달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의 본질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비상계엄이 합법이고 정당했다면 나중에 그렇게 뭐 서류를 만들고 작성한 것이 작은 흠결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부당한 목적의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자기들이 실패했으니까 어떤 절차적인 흠결을 메꾸기 위해서 그냥 정신 바짝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봐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 계엄 준비와 더불어서 아까 그 국무위원들의 회의록과 그 서명 후속 조치를 강요했던 직권남용 뭐 이런 것을 조사할 여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건 지금 그 한덕수 국무총리의 네. 내란 그 주요 임무 종사 혐의의 결정적인 거예요. 네. 본인이 애시당초 거기에 이 사인한 적이 없었는데 사인이 없는 문건이 처음에 만들어졌다. 그 자체에서 끝났다 하면은 본인이 가담했다는 물증이 거의 없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들어졌다가 또 찢었다는 게 나왔잖아요. 찢었다는 것도 없어져 버렸는데. 뭐 어쨌든 만들어졌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이거예요. 파기를 했다고 나와 있죠. 파기. 정언으로는 그런 게 있었다라고 했고 파기했습니다라고 하는데 나 사인한 적 없다. 왜냐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그거는 그 사람이 부인한다고 판사가 믿어주는 건 아니고 그 초안을 만든 사람이 그냥 손으로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 다 남아 있는 거예요. 자, 댓글로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CHH님께서는 얍삽한 상목이 참기름 바른 장어 한덕수 아주 철저하게 수사하여 죄값을 받아야 한다. 제가 이것도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는 이유는 본질, 본색 그리고 원판을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국민들 앞에서 윤석열이 파면되기 전까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그런 일 절대 없다고 아닌 것처럼 속이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실에서도 나와서 그런 적 없었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사회 엘리트들이었고 나라를 이끌어갔던 정말로 가장 앞서 이끌어갔던 장본인들 아닙니까? 장본인이라면 진실로 국민 앞에 고백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이 내용도 반드시 우리가 짚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서 여러분들도 좀 부글부글 끓는 마음을 이제부터는 진상규명, 책임자에 대한 명확한 법적 책임 묻기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지금 12,000분 정도 지금 들어와서 이 방송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좋아요가 4,300명인데 오늘 저를 위해서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방금 거기에 제가 또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그 언론 보도를 보면 지금 이 내용을 수사한 데가 어디냐를 봐야 돼요. 네. 어디로 보도됐죠? 특수본이에요. 예. 서울고검 네. 박세현 특수본부장.
그러니까 박세현이가 이 심우정 검찰총장하고는 각을 세우고 저도 뭐 잘 아는 후배라 했잖아요. 같은 동기고. 박세현이가 특수본에서 수사를 또 본인들은 살아야 되니까 수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또 했다는 흔적이에요, 이게. 예. 이게 다 지금 특검으로 또 넘어간 거지.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